네, 현재 시간 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전거래일보다 1.47%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0.88%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움직임, 눈에 띄었던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더 들고 갈지, 매도할지 수상한 종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성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0가지 종목을 들고 갈지 매도할지 고스톱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주 투자 의견의 적중률은 어땠는지 성적표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성사님과 처음으로 같이 했던 코너였는데 10개 중에서 6개의 주가 고스톱 적중률 해주셨고요. 60%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오늘 100%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 잠시 후에 또 3시에 이제 하이브에서 무언가 기자회견 관련한 큰 뉴스들도 나오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엇을 봐야 될지 10개 수상한 종목 후보부터 보시죠. 오늘 인산가와 APR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크래프톤, 두산밥켓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 소금과 관련해서 인산가 한번 볼게요. 울산의 소금 제조공장 사고 소식으로 인해서 반사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보라티알, 인산가가 올라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기 뉴스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스톱을 해야 될지 아니면 추후 상승을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중대재해와 관련된 부분은 소금이라는 하나의 제품을 놓고 봤을 때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은 주가에 대입을 해봤을 때는 단기적이라는 점이에요. 오늘 시가 기준으로는 15% 이상 출발을 했었고 한 20%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한 20% 정도의 상승 같은 경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고 하면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의 주기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주가에 투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상가에 대해서는 스탑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톱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 현재 주가도 8.3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가뿐 아니라 보라티알이라던가 소금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다 같이 오르잖아요. 그럼 각각의 개별 모멘텀이라던가 실적을 차치하고 오늘은 이제 단기적으로만 볼 시기인 거네요. 나머지 종목을 보더라도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공급에 대한 부분의 이슈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시세는 보통 한 20% 정도 발생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톱입니다. 근데 또 이와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될 게 요즘 음식료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밥상 물가도 올라서, 그래서 오뚜기라던가 최근에는 라면 관련해서 삼양식품, 물론 거기는 수출이 더해지긴 했지만 음식료 단으로도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계속 원가가 올라간다면 소금 가격도 인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가능하기는 한데 이게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소금도 있긴 한데 해외에서 좀 들어오는 부분까지 같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금 같은 경우는 특정한 단가 이상으로 오를 것 같으면, 즉 수요 공급에 대해서 불균형이 벌어졌을 때는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물량 같은 경우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고요. 대부분 국내산으로 좀 최대한 충당을 하려고는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소금을 만들어내는 업체에게는 크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음식료와는 좀 다르게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상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수익을 좀 실현하는 게 좋겠네요. 스톱 의견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APR 보겠습니다. 정말 상장 첫날부터 수상했어요. APR 그렇게 매드큐브 열풍 속에서 뭔가 화려한 실적 그리고 화려한 주가 상승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세내 위주의 혼란도 겪었고 보호예수 물량도 소화가 됐고 이제부터 눈여겨봐도 괜찮을지 APR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적에 대한 추정을 놓고 보면 주가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대 정도까지 상승은 가능한데 신규 상장주의 변수는 우리가 수급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락업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27일에 전체 물량의 11.68% 정도가 풀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주가 같은 경우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고요. 27일은 토요일이다 보니까 금요일에 우선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가 기점이겠네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생각을 하되, 내일 만약 대량 거래를 수반해서 주가 같은 경우가 이전에 락업이 풀릴 때는 개팔하겠다가 다 이렇게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는 30만 원까지 상승이 가능하지만 다만 여기에서 수급적인 요소를 놓고 우리가 한 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스탑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아니 4월 27일에 또 보호해수 물량이 또 해제가 된다라고 네네. 하면은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는 있다. 네. 현재 주가는 7%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보유자분들은 여기서는 매도하고 네. 보호해수 물량이 나온 이후에 다시 접근하는 게 좋을지요? 네, 그런 접근이 훨씬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보호해수 물량이 출회돼서 기존의 저점 같은 경우에 한 뭐 5% 정도 근접한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네. 매수에 대한 대응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5월 2일에 실적 발표를 하고 기업 설명회가 열릴 겁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뭐 연간 실적에 대한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낙업 물량이 풀릴 때 같은 경우는 매수에 대한 대응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래서 APR은 현재는 스톱입니다. 네. 하지만 추후에 재접근이 가능한 종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에코프로 근데 진짜 현재 주가 흐름도 수상해요. 네. 오늘 10% 갭상승으로 문을 열었는데 액면분할 상장 첫날 좀 강한가 했는데 현재는 2.9% 상승, 네. 장대 음봉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통 과거에 액면 분할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의 증대 요인이 있다 보니까 네. 초반에 시세가 났다가 그 다음에는 기업 가치를 찾아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핵심은 실적에 대한 부분의 방향성 같은 경우가 좀 우상향 형태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계열사들의 실적 체력들을 놓고 봤을 때 작년 4분기보다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가 재고적인 요소로 인해서 조금 더 나아지겠지만은 아직 수요에 대한 회복이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박스권이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이었어요. 이 가격대를 이탈한 흐름입니다. 박스권 구간을 이탈했다는 점에서 스탑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박스권 구간이 이탈됐기 때문에 네. 현재는 추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네. 실제로 에코프로가 좀 장 후반 들어서 탄력도가 낮아지니까 코스닥 지수도 네. 현재 1% 가깝게 내리고 있거든요. 이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 도대체 언제 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겁니까? 좀 더워지면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충분히 덥지 않나요? 좀 더 더워져야 할 것 같고요. 더 더워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은 왜냐라고 하면은 네. 올 배터리 셀 업체 LG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좀 표명을 한 부분은 예상보다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실적에서 고객사의 수요 회복 같은 경우가 좀 미진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메탈 가격의 반등은 나타났지만 이러한 수요 회복 같은 경우를 확인하고 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아직은 주가에 대한 무게가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오늘 이 기세 좋았던 장 초반의 흐름을 유지했다면 참 좋았을 네. 텐데 현재 주가까지 봤을 때 저희는 스톱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네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 하나투어예요. 오늘 여행, 네. 면세점, 네. 백화점 약간 쇼핑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있어서 네네. 이게 뭐 환율 때문인가 아니면 다가오는 5월에 공휴일이 많아서 네. 여행 수요를 벌써부터 기대하는 건가? 저는 상승의 이유가 좀 궁금했거든요. 네. 뭐라고 판단하셨어요? 보통 5월 초에 중국의 노동절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 중국 로컬에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케이스로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는 주체들도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 더해져서 짚어주신 것처럼 5월의 연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래되는 시가총액은 한 9,600억 정도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부담도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변수 같은 경우는 매각의 주체가 있죠. 지분에 대한 매각 주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매각에 대한 단가 같은 경우가 최종적으로 정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제한 수치를 대입해서 시가총액을 계산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의 매각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매력들을 놓고 봤을 때
고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주가 3.26% 상승 네. 보여주고 있고요. 고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같이 하나투어 봤던 여행 테마라고 해야 되나? 네. 그 JTC를 포함한 면세점 관련주도 좀 올라주고 있고 네. 여행 그리고 항공주에 대한 관심도 큰데 같이 고를 들여도 되는지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뭐 유가가 박스권이기는 한데 좀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네.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비우호적이기는 하다 보니까 대형 항공사보다는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쪽 같은 경우를 제한적인 접근으로 두고 JTC 같은 경우는 엔화 환율 같은 경우가 워낙 지금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좀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JTC 같은 경우는 하나투어와 함께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투어 고고요.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JTC도 같이 고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실게요.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아까 그 인상가랑 같은 의견일지 여기서 스톱이 나올지 궁금한데 오뚜기는 오늘 시장에서 무엇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죠? 일반 제품류 쪽이죠. 음식료 쪽에서 뭐 장류라든지 뭐 최근에 사업을 확장을 해서 우리가 밀키트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에서 네. 선제적인 비용 통제가 나타났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보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이번 분기에 개선이 됩니다. 네, 실적에 대한 전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 안에서는 우리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를 가격에 대한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배제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 또한 단계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 통제는 먼저 나타났고 여기에 대해서 제품 가격으로 전가가 가능한 구조를 이제는 갖추게 돼요. 실적 개선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 의견을 종합했을 때 고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오뚜기는 곱니다. 4.89% 상승 보여주고 있어요. 제2의 삼양식품처럼 그렇게 가는 건 좀 무리인가요? 네, 그렇게 가는 거는 무리예요. 왜냐하면 네. 국내에서는 제품의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호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글로벌에서는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은 글로벌의 히트 같은 경우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쉽다라는 점을 오뚜기를 통해서는 드립니다. 그럼 음식료 관련해서 탑픽은 뭐 오리온도 있고 오뚜기도 있고 삼양식품도 있고 많잖아요. 네. 여전히 주가가 비싸긴 해도 삼양식품이라는 거죠? 삼양식품 또한 매력 있는데 네. 저는 오리온 같은 경우를 좀 고려해 보고 싶습니다. 오리온이요? 가격 메리트는 확실히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현금이 유출되는 부분은 없다라는 점을 표명을 했어요. 배당 성향이 20% 정도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익이 늘수록 좀 추가적인 배당 성향의 확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9만 원 초반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오리온에 대한 관심을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리온을 그 안에서의 관심주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점차 10가지에 대한 고스톱 의견은 어떨지도 보시죠. 딱 5대5네요. 유니드와 하나투어, 오뚜기, 한양디지텍, 뷰티스킨은 고고요. 스톱도 5개가 나왔는데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크래프톤과 두산마켓도 스톱을 주셨는데 네. 이유가 있을지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블록딜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장 같은 경우 수급의 압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측면이었어요. 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과매도 구간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매도 주체 같은 경우에 매도가 좀 멈추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산밥켓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 굴삭기 데이터 같은 경우가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2분기 이후에 가서 좀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 논리로 우선은 스탑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도 눈여겨보거나 혹은 투자해도 될 만한 수상한 종목, 베스트 종목은 무엇입니까? 종목은 한양디지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양디지텍이 그 네. 삼성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나요? 삼성전자랑? 네, 그런 오. 부분이 있고 여기 더해서 매출의 다각화 같은 경우도 좀 글로벌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메모리 모듈 사업인데 그 다음에 SSD 사업 이 부분 2개인데 이 부분이 서버용으로 다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매출 비중이 서버용이 크다는 점이겠고요. 그러면 서버단의 증설이 나타날 때 이와 관련된 2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예년 대비해서 매출이 기본 30% 이상 증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절대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뭐 여기에서 추가 상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15% 이상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한양 디지텍의 경우에는 현재 6.11%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목표 주가는 그럼 한 27,000원? 네, 목표가는 한 27,000원 정도, 네. 손절가는 2만 원 정도인데요. 네. 목표가의 도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네. 목표 주가는 2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이브를 좀 살짝만 코멘트하고 네. 넘어가 볼게요. 기자회견 이야기 나온 다음에 저희가 하나씩 뜯어보려고 했는데 현재 기자회견장에 민희진 대표는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언급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장내가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당황스러운 심리에 대해 좀 표명하면서 하이브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럼 주가만 저희는 먼저 볼까요? 하이브 현재 주가 흐름 보시면요. 전거래일보다 0.71%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한데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기자회견을 다 뜯어본 다음에 이성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긴 한데 네. 지금 이성사님이 투자자라면 하이브 이번 긴급회견 기자회견에서 뭘 주안점으로 보실 겁니까? 뉴진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네. 여기에 요거 팬심은 아니시죠? 팬심은 아니고요. 네. 주식을 보는 관점. 주식이죠. 냉정하게. 네. 네. 그다음에 그 오더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다 빠진다 감안을 하더라도 네. 주가 기준으로 하이브가 한 19만 원 이하 정도에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기자회견 같은 경우가 좀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뉴진스를 하이브가 사실 그 위에는 최종적인 하이브가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네, 뉴진스 네. IP에 대해서 소유권을. 네. 근데 이번에 이 민희진 대표와 그리고 하이브 간의 입장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뉴진스에 대한 대응이 어떤지가 하이브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기자회견 내용 정리해서 마감하고 하이브 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사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